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60평 정도 되는 다가구라고 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만 받으면 손해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익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일 것 같은 그런 판단인데 전문가분들의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전화 잘 주셨어요. 모아타운 지정이 되신 건가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요. 네. 네,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와서 지금 이제 실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정확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네. 강서구 화곡 6동이고요. 네. 뭐 집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950번지 주변이거든요. 네, 화곡 6동 950번지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되셨고, 네네. 자, 앞으로 이걸 좀 보유를 계속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좋은 기회에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을 갈아타기 하는 게 좋은 건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요, 매도는 지금은 다가구이기 때문에 매도는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시군요. 이게 모아타운을 찬성해야 될지 아니면 찬성하지 않아야 될지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번지수를 안 알려주셔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네. 화곡동 950번지 일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955번지 일대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신축 다가구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다가구요? 예. 이제 그 건축된 지는 한 4, 5년 정도 됐고요. 다가구 이거 대지 면적은 몇 평이에요? 60평이 좀 넘습니다. 60평 중반대입니다. 네네. 60평 정도 되시고 네네네. 신축을 하셨다고요, 새로? 네네, 맞습니다. 네네. 신축한 걸 사신 거예요? 아니면 신축을 아닙니다. 직접 제가 하셨어요? 신축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모아타운 쪽에서는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인을 받아서 모아타운을 80% 동의율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자꾸 해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봐도 모아타운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적당 뭐 집이 2채가 나온다고 해도 아파트가 그렇게 뭐 지금 살고 있는 새 살고 있는 분이나 또 살고 계신 분들의 전세나 이걸 빼주면 저는 아파트 한 채 정도 남고 조금 더 남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네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그럼 어떤 게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되는 게 좋은 건지 이 지역이 그럼 저는 이제 그걸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찬성을 하지 말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강북 쪽에 있는 모아타운 선정이 안 되고 한 이유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 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취소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와 지금 여기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을 계속 진행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80%가 동의율이 넘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뺏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네네. 이런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율 80%를 얻게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거는 시청자분의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동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조합 설립은 돼요. 네네. 자, 그러면 조합 설립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60평 정도 되는 다가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만 받으면 손해예요. 그렇죠. 두 채 받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은 같은 수익이 나지 않는 같은 상황? 만약에 이제 모아타운도 세 채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네네. 아파트를 세 채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수익으로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아무리 화곡동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아무리 네네. 화곡동이라고 하더라도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땅 가격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두 채에서 세 채, 아파트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지금 세 채까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연면적이 여기가 180제곱미터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25평형이 최소 평형 분양 면적입니다. 네네, 분양 면적이죠. 네네. 그래서 아마 세 채는 어렵고 두 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5평형이요. 네네. 34평형이나 해서 네네. 두 개 합쳐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계산해 보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세도 받지 못하고 그죠? 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자들이 뭐 한 6, 7억이 지금 있는데 세로 그분들 빼내줘 버리면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청자분. 자,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동의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최대한 늦게 해주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네네네. 만약에 조합 설립을 임시 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 임시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든 확답은 안 해줄겠지만 확답을 받을 수 있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최소 분양 면적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합 정관에 따라서 이거는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조합 정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어떤 식으로는 협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시청자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동의를 하고 분양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분양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돼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시청자분에게는 더 큰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 채는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모아타운 정책이 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피해를 보고 그냥 조그만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익을 본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참 저도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가 아까 이제 시청자분도 좀 자세히 조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큰 단독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주택이 많은 단지들 있잖아요. 많은 지역들. 아니면은 상가가 많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신속통합 재개발 이런 것들로 개발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 반대하는 반대파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무산되거나 해산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은 자, 시청자분은 60평이잖아요. 더 큰 평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10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것들 그냥 지금 현재 토지 가격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 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동의율이 거치는 걸 봐서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화곡동 일대를 봤을 때는 동의서 80% 거치는 거는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워낙에 이제 이런 소형 주택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80% 거치는 거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 측하고 임시 조합이 됐든 조합 측하고 추진위 측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나한테 최대한 이렇게 이익이 손해가 안 나게 이렇게 협의를 잘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법은 없네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를 최대한 늦게 해주고 동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양 신청 대상자는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 신청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의를. 비대위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야겠네요.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아마도. 그죠? 그렇지 않고는 이분들은 주도하는 분들이 집 한 채 조그만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도를 한다면 그쪽에 유리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사정을 저와 같은 이런 사정을 같이 좀 어울려서 가면 좋은데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화곡동 일대는 이런 큰 대지 평수가 큰 다가구나 단독주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큰데 어찌됐든 간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움직이시고 행동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조합 측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당황스럽고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협의를 좀 잘 하시고 동의를 해주더라도 최대한 좀 늦게 해주는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협의를 잘 이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